안녕하세요.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한다고들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신부감 소개해 주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이 좋아 한사코 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결혼을 미루는 건 제 지난 과거일 때문입니다. 정말 결혼이라면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 동네방네 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썰맘 사연 듣는 분들께만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겨왔던 제 지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고민하다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고생 한번 모르고 곱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되어서 흔히 말하는 부잣집 아들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 아빠 믿고 문제아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꽤 엄하신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검소하셔서 저도 그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네요. 용돈도 항상 정해진 금액 외에는 주지 않으셨고 무언가 사고 싶은 게 생겨도 쉽게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을 모아서 사곤 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사치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제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저는 세일하는 옷을 사서 입더라도 여자친구는 꼭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줄 정도로요. 그리고 저희는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만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은 겁니다. 처음엔 저도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회사 상황이 더 좋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할 순간이 오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저도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네요. 저기 소영아, 네가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얘기해. 이제 샵에 나 예물 보러 가야 한단 말이야. 내가 그때 말했던 귀걸이랑 반지 다 그대로 해줄 거지? 그 예물 말이야. 어쩌면 지금 당장은 못 해줄 것 같아.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니. 오빠 부모님들이 나 예물 못 해주신대. 아니, 부모님들 진짜 너무하신다.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돈도 많으신 분들이 며느리 예물 하나 못 해주신다는 거야? 애들은 나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뭐 받냐고 얼마나 물어보는데 그럼 나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 시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좋은 예물은 구경도 못한다 그래? 안 되겠어. 그럼 오빠 돈으로라도 해줘. 오빠 회사 월급 많이 주잖아. 그 정도 해줄 돈은 있지? 아니 수염아,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버지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상황 못 막으면 아마 부도날지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수영이 네가 좀 이해해줘. 예물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걸로 해줄게. 지금은 일단 금은방에서 예물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정말 비싸고 좋은 거 사줄게. 약속해.
뭐야, 부도 얘기라면 오빠네 집 이제 망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내 드레스랑 예물은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잖아. 다뒀던 드레스랑 예물은 지금 우리 형편은 안 될 것 같아. 좀 섭섭하겠지만 당장 상황이 이러니까 소영이 네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해. 우리 결혼식 네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나도 잘 아니까.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못하겠지만 나중이라도 내가 꼭 해줄게. 진짜요. 순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돈이 없다는 거지. 오빠네 집에 우리 결혼시킬 돈도 없어서 나랑 오빠가 모은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 결혼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 그 말만을 남기고 여자친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여자친구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제 여자친구라면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5년 넘게 만나왔던 시간도 있고 그동안 우리 사이가 정말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말처럼 생각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랬네요. 며칠 뒤에 여자친구에게서 만나자며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전 생각을 정리한 여자친구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 생각했고 기대감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소영아, 생각은 해봤어? 빨리 연락줘서 고맙다. 그날은 많이 혼란스러웠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갑자기 시댁이 부도위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 맘 이해해. 나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그렇지만 아직 우린 젊고 또 부모님 덕 보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괜찮잖아. 거기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나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려고 나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안 되겠어. 만화 시댁에 시집 가는 멍청이가 어딨어? 나보고 시집 가자마자 고생하면서 살라고? 그런 결혼을 어떻게 해? 난 이제 오빠랑 살 자신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 너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 말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이런 일로 장난치겠어? 나 솔직히 오빠 부잣집 아들이라서 만났어. 언젠가는 부모님 재산 오빠가 다 물려받을 거잖아. 나 그거 기대하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라고. 근데 이제 부도위기 나서 망한다며. 오빠네 집 망해서 빈털터리 된다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결혼을 해? 시집가서 개고생할 일 있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가난한 오빠는 싫다고. 내 말 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여자친구는 헤어지단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예상 못한 이별 선언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5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저를 돈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데 괜찮은 남자가 어딨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네요. 집안 부도 위기와 여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파혼까지. 그 시간은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시련이었습니다. 그래도 망하라는 법은 없다고. 아버지 회사가 구사일생으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까지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장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와 술 취한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걸 목격했어요. 그 순간 술 취한 남자가 여자분에게 찝적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여자분이 시합하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취하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집으로 가시죠. 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너는 네 갈 길 가.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훈계가 아니라 지금 여자분 무서워하는 거 안 보이세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셔야지. 길거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보자 하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서 단란 척이야? 그 순간 남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시비가 붙었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생전 처음으로 파출소라는 곳을 가봤네요. 파출소에 가서는 금방 나을 수 있었어요. 위협당하던 그 여성분이 제가 본인을 구하려다 시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출소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방금은 감사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먼저 감사 인사 드렸어야 했는데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막 주정을 부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황했거든요. 아까 정말 무섭고 겁났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요, 뭐.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한데 뭘로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제 명함인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은혜 갚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자신의 명함 하나를 건네더군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여자분께 연락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새 그녀와는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전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상처와 충격에 외롭게 지내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연애 감정을 느꼈네요. 새 여자친구와의 만남은 참 행복하고 꿈만 같았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집안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여자친구도 우리 아버지 돈만 보고 날 만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초조해서요. 그러다 제가 이번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비밀을 말해야겠다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평소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로요. 근데 몸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에 끝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이길래 한 번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고백할 게 있다면서 숨겨왔던 집안 형편을 고백했어요. 엄마 빚 때문에 돈을 갚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직 뵙지도 않은 여자친구 어머님이 믿고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빚을 지셨기에 몸 약한 딸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지 속상했던 게 사실이에요. 여자친구가 어머니가 진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게다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프로포즈하기로 마음먹었네요. 이 사람이라면 예전 여자친구와는 다를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놓았어요. 저기, 자기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일단 지금까지 만나면서 말 못했던 것부터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든. 승환 씨, 나한테 그동안 뭐 숨기는 거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뭐 안 좋은 일이야? 어디 아프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실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꽤 잘 사는 편이야. 뭐 재벌까진 아니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본 적은 없어.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나한테 배신감 느끼지? 진작부터 얘기했어야 했는데 나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 지금까지 나한테 말 못한 이유가 뭔데? 나는 우리 집 어려운 거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 왜? 우리 집 형편 힘든 거 같으니까 승환 씨네 형편 일부러 말 안 하고 숨긴 거야? 그래. 저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 돈을 보고 만났던 여자와 헤어지고 그 충격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것까지요.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화를 낸 자신이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했어요. 그렇게 이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눈물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헤아려 두는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직 한 가지 얘기 못한 게 있어. 뭔데? 뭐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곧장 여자친구 앞에 반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집안 빚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걸 보는 게 속상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해봤는데 혼자서 집안 빚 다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앞으론 나랑 나누자. 아니, 내가 자기 몫까지 도와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어. 승환 씨가 나 빚 갚는 걸 도와주겠다고? 빚 갚는 게 어떤 일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빚 갚는 거 돕겠단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날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그 마음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니야. 나 빚 갚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해본 소리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내가 지금 빚 갚는 것도 도와주고 앞으로 자기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응? 잠깐만. 나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승환 씨, 지금 진심이야? 정말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프로포즈를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진심이지. 지금까지 어머니 빚 갚으면서 고생 많았지. 이제 나랑 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고 편안하게 살아.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여자친구는 제 프로포즈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우는 여자친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밤, 저희 집 앞에 낯선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더라고요. 대체 누구시기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지 궁금했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서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만 마음이 떨려서 배를 누르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혹시 지금 이 회장님 댁에 계실까요? 아, 저희 아버지 찾아오신 손님이세요? 이 시간이면 퇴근해서 집에 계실 거예요. 안에 계실 테니까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그렇게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아저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빠가 제 뒤에 계신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그 아저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저와 우리 가족들만 어리둥절했죠. 아빠, 우리 집 앞에 계시길래 모시고 들어왔는데 아빠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예전 우리 회사 근무했던 직원이야. 최 과장,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사장님, 제가 진작 뵙고 사주 드렸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지요. 그래도 그때 일 다시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왜 그랬는지 사정도 다 아는 마당에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책임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불이익 줄까봐 걱정돼서 온 거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최 과장 불리한 일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보세요. 아닙니다. 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저 불이익 주셔도 좋고 제가 정과자라고 소문냈어도 좋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정도 벌은 얼마든지 받아야죠. 제가 이렇게 사장님 댁에 온 건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사죄드리고 그 돈 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아니, 최 과장.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일도 아니고 자식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나도 이해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한 거니까 괜찮아요. 이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돈 받아주십시오. 사장님께서 이 돈을 받으셔야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저씨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하셨고 고민하시던 아빠는 아저씨가 내민 봉투를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저씨의 등을 두드려 주셨고 아저씨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네요. 아저씨가 돌아가고 난 뒤 아버지는 그 아저씨와의 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 아저씨는 10년도 더 전에 아빠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시래요. 자금을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게 알려진 거죠. 근데 알고 보니 회사 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셨던 겁니다. 몸 아픈 딸이 수술받을 돈을 아내가 도박으로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딸은 살려야겠다는 맘에 공금에 손을 댄 거였고 딱한 사정을 알게 되신 아빠는 그분을 용서해주기로 하셨다는군요. 하지만 그분은 본인 죄값은 받아야 한다며 감옥에 가셨고 출소한 뒤 몇 년을 일하셨다고 해요. 그때 손을 댄 그 돈을 갚기 위해서요.
그분의 행동은 마땅히 벌 받아야 할 행동이었지만 얼마나 딸을 살리고 싶었으면 그 돈에 손을 댔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빠도 그래서 그분을 용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감옥에도 갔으니 다 잊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죄하고 돈까지 갚은 그분의 사연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특히 제 결혼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잊혀졌죠. 얼마 후 예비 장모님께서 전화 주셨거든요. 자기 딸과 결혼할 사람이니 인사 오기 전에 미리 봐야겠다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면접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제 직장과 연봉은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 사업 규모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내 귀한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물어보냐고 다그치셔서 물어보시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대답에 만족하신 건지 얼마 후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비사위 밥 한 번 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밥을 사준다던 장모님께서는 식당이 아니라 여성복 코너로 향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밍크코트가 걸린 한 매장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후로 몇 분 동안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는 계속 밍크코트만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 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 밍크코트만 보고 계셔서요. 뭐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 밍크코트를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 자네, 정인이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나? 네? 글쎄요. 정인이가 집안 얘기는 잘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실은 어머님께서 빚을 좀 지셨다고. 그래서 그거 갚고 있단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나, 그 계집애 미친 거 아니야? 어디 할 말이 없어서 지 엄마 체면 깎이는 소리라고 다녀. 아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도움이 안 돼서야. 그래. 사실 내가 빚을 좀 지긴 했어. 근데 그게 어디 나 혼자만 잘 살자고 준 빚인 줄 알아? 다 잘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지. 나도 없는 집에 시집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 줄 아나? 처민이만 고생한 거 아니야. 게다가 걔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아파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갔는지. 걔 뒤치다거리하고 살림하느라 내 청춘을 다 날렸다고. 그 기집애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빚 갚는다는 소리 나고 말이야. 아우, 나는 딸 키운 보답도 없이 예비사위 앞에서 차별만 떨어졌네. 내가 자네 보기가 부끄럽네. 아닙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민이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또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자식이 빚 좀 대신 갚아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치? 그래, 나는 이서방이 그런 거 흠 안 잡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 예미성이도 내 맘 알아주는데 하나뿐인 당연히 애미 마음도 몰라주고. 솔직히 내가 이 밍크 코트가 갖고 싶어서 얼마 전에 정인이한테 하나 좀 사달라고 부탁했네. 내 평생 소원이 이 밍크 한번 가져보는 거였거든. 근데 정인이 그게 뭐라는 줄 아나?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다니지 밍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아니, 밍크를 꼭 뭐 필요해서 입나? 기분으로도 입고 또 지엄마 평생 소원이면 눈 한번 딱 감고 사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데 내가 속이 어찌나 상하던지. 장모님, 그럼 제가 이 코트 사드릴까요? 그렇게 갖고 싶으셨던 거면 제가 한 벌 사드릴게요. 제가 점인이 대신 사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아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곧 어머님 자식 되잖아요. 자식이 선물했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나, 정말 그래도 되겠나? 그래, 그럼 사양 안 하고 받을게. 잘 키운 내 딸, 자네한테 곧 시집 보낼 텐데, 장모가 돼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고맙네. 내 이서방이 마음 써준 거 절대 안 잊을게. 제가 밍크코트를 사드리자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딱 그치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당시에는 속상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후, 이날도 장모님께서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서 다급하게 절 부르셨어요. 장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꼭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집안의 평화가 저한테 달렸다면서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의 평화가 저한테 달려있다뇨?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 내가 이서방 믿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 비밀 꼭 지켜줘야 돼.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정인이랑 정인이 아빠 몰래 투자를 좀 했어. 물론 나 혼자 덕보려고 투자한 거 아니고 자네 집 부자라며. 그런 집에 시집 보내려면 우리도 좀 가진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투자한 거야. 아니 근데 그 주식이 아주 쫄딱 망했지 뭐야. 이거 알면 정인이도 그렇고 정인이 아빠도 난리 날 텐데 내가 어디 당장 돈 걸 데가 있어야지. 들키기 전에 돈은 원상복구 시켜야겠고 마음이 급해서 찾아왔네. 큰 액수는 아니고 몇천 정도인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자네한테 이런 부탁 안 할게. 약속해. 장모님, 어디에다가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저한테라도 물어보고 결정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것보다 저면이 돈 쓰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다는지 아시면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서방, 나라고 이러고 싶었는 줄 알아? 확실하다니까 믿고 들어간 거지. 내가 다 우리 딸 자네 식구들한테 그만 잡히게 하려고 한 푼이라도 마련해서 시집 보내주려다가 벌어진 일 아닌가. 자네가 나 그렇게 몰아붙이면 나 정말 섭섭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나 도와줄 거지? 자네가 나 안 도와주면 진짜 난리 나네. 우리 집 양반 그거 알면 정인이 결혼도 막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 생각해서라도 돈 좀 마련해줘. 참, 그리고 정인이가 내 빚 갚는 거 자네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이 돈 빌려주면 그럴 필요 없네. 내가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이것만 좀 도와줘. 우리 집에 분란 일어나는 거 자네도 원하지 않잖아. 장모님은 당장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제게 사정하셨어요. 집안이 풍비옥산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제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더군요. 알겠어요. 제가 돈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 이서방이 돈 마련해 줄 거야? 아유 고맙네 고마워. 이서방이 내 생각의 은인이야. 잘 사는 집 아들이라더니 그게 사실인가 보네. 이서방 덕에 우리 집 숨통 좀 트이겠어. 참, 그리고 정인이한테는 절대 비밀인 거 알지? 돈 주는 것도 고맙지만 이 일도 비밀로 해줘야지. 괜히 알려주면 더 큰일 나.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네? 네, 압니다, 장모님. 정인이한테 절대 말하는 일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나 그럼 이서방만 믿네. 아, 참. 그러고 보니 이서방 아직 우리 집에 인사를 안 왔어. 결혼만 안 했지 우리 집 사위인데 우리 집에 한번 와야지. 이번 구정명절에 한번 들러. 이제 우리 집이 처가인데 와 봐야지. 와서 정인 아빠 얼굴도 좀 보고. 그 사람이 좀 성격이 팍팍하긴 한데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허락했다면 뭐 다른 말도 없을 거고. 내가 꼭 돈 빌려줘서만이 아니라 우리 예비사위 마음이 예뻐서 초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구정명절에 들리게. 장모님은 돈 문제가 해결되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비처가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그 집 사위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을 뵐 생각에 순간 긴장되기도 했네요. 드디어 구정 당일이 되고 예비처가에 인사를 갔어요. 제가 처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장모님과 친척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내리는데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나와 계세요?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잠깐만. 지금 차네 무슨 차를 타고 온 건가? 저거 차내 자동차야.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중고차긴 한데 성능도 좋고 아직 잘 나갑니다. 참, 제가 선물 좀 사왔는데 가지고 들어갈게요. 아니, 지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차내 자동차라고. 이서방, 지금 나랑 장난하나? 집에 그렇게 잘 산다며. 그런데 국산 중고차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돼? 당장 고물상에 끌고 가도 저도 안 다닐 자동차를 끌고 지금 처가에 온 거야. 자네 창모 채면은 생각도 안 하나? 아니 외제차라도 빌려가지고 와야지. 저런 똥차를 끌고 예비처가에 와. 자네 그렇게 멍청한가? 장모님은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 외제차를 살 줄 알았는데 중고차를 끌고 오니 실망하셨나 봐요. 제가 해명하려는데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승환 씨한테 왜 이래요? 아무 차나 끌고 오는 거지. 뭐 처가 인사드리러 올 때는 외제차 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나도 이 차 자주 타고 다니는데 중고차라도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승환 씨 검소한 사람이라 쓸데없는데 돈 안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중고차도 좋은데 뭐하러 외제차를 사.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괜히 이상한 걸로 트집잡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요. 장모님은 자신을 붙잡는 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인이 너 말 한번 잘했다. 진짜 친척들 다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딴 차 끌고 다니고 알았으면 비싼 차라도 빌려오라고 언질이라도 줬어야지. 저딴 똥차를 그냥 끌고 오게 해. 나 정말 팔려서 원. 저 차 끌고 오니까 친척들이 뭐라는 줄 알아? 부잣집 사위 보는 거 맞냐고 물어. 어느 부자가 중고차 끌고 다니냐고. 이서방, 자네 진짜 부잣집 아들은 맞나? 혹시 정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동안 돈 많은 척 했던 거 아니야?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이게 말이나 되나? 세상 어느 부잣집 아들이 저딴 똥차를 끌고 다녀. 그리고 저 차를 타고 어떻게 예비처가에 올 생각을 해. 내가 친척들 앞에서 부잣집 사위 본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내 체면을 개박살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밍크 코트 사주고 돈 갚아줄 때 내가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환심사 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 장모님,
좀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집 형편 가지고 정윤이나 장모님께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아직도 국산차 타세요. 워낙 검소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외제차 타야 한다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돈 낭비하지 않고 쓸만한 차 타겠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서방, 자네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말 됐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나?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돈 많다는 집에서 뭐 하러 똥차를 끌고 다니냐고. 그것부터 수상해. 너 똑바로 말해. 우리 집에 장가 오라고 부잣집이라고 속였지? 빚 갚아준다고 한심 산 다음에 뭘 어떻게 벗겨 먹으려고. 너 이거 사기인 거 알아? 사기 결혼이야 이거. 어머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광분하셨습니다. 저한테 소리치고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리신 건지 나중에는 제 멱살까지 잡으셨어요. 너 이 사기꾼 같은 놈. 돈 많은 척하더니 별 볼 일도 없는 게 어디서 부자 행세를 해. 부자라고 입만 놀리면 다 부자야. 난 못 믿어. 돈 많은 척 생쇼를 할 거면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 중고차 하나 끌고 와서 부자인 척을 해. 이 파렴치한 놈. 너 우리 정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너네 그 거지 같은 집 구석에 내 딸 줄 수 없어. 절대 못 줘. 장모님은 멱살 잡은 채로 저를 바닥으로 내치셨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장모님이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아 서더군요. 그 사람은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감히 멱살 잡아 내치냐며 소리쳤고 급기야는 예비장모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분이 돌아선 순간 바로 그분의 정체를 알 수 있었네요. 바로 얼마 전 우리 아빠의 돈을 갚기 위해 찾아왔던 그 아저씨였어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예비 장인어른이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이 회장님, 아드님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펼쳐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기, 아저씨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정윤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와보고 알았어요.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나와본 건데 그게 회장님 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장님께도 그렇고 또 아드님께도 이렇게 죄를 지을 줄이야. 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문하던 예비장모도 남편에게 땀을 맞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정인 아빠, 갑자기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내 뺨을 때리질 않나? 저 사기꾼 놈 앞에서 무릎은 왜 꿇어요? 당장 못 일어나요.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군 줄이나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당장. 당신이야말로 돌았어. 내 딸 속여 사기 결혼하려던 놈한테 내가 미쳤다고 사과를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는 소리야. 당신 이 회장님 알아 몰라. 당신이 정인이 수술비에 도박으로 날렸을 때, 그래서 내가 돈 횡령했을 때 눈 감아주신 그 이 회장님 아들이 바로 이분이야. 우리한테는 이 회장님이 은인인데 그 은인인 아드님도 몰라보고 이게 무슨 추태야. 얼른 사과 못해? 그 순간 예비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았어요. 아저씨처럼 제 앞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네요. 어머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친척들이 부자가 뭐 저딴 산에 타냐는 말에 내가 욱해서 그만. 아무래도 오해했나 봐. 오자마자 막말하고 멱살 잡은 거 미안해서 어쩌나. 근데 내가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상도 다 차려놨거든? 뒤로 가서 밥부터 늘자고. 장모가 제게 사과하는 순간 너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예비 장모의 정체를 알자 결혼을 위해 내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딸 수술비 들고 도박하러 간 여자가 저 여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며 딸 등골 빼먹고 사는 걸 생각하니 더는 그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싶었어요. 어쩌면 예비 장모에게 멱살 잡아 내쳐진 그 순간 제 마음은 끝난 걸지도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왜 아버지 회사 돈 횡령했는지 알았어요. 딸 수술비를 판돈으로 쓰는 엄마도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장모 될 사람이었더니 참 침덕이네요. 잘 들으세요. 이 결혼 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 장모님 때문에 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 잘난 장모님께서 딸 혼사길 막으신 거예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 선언을 했어요. 예비 장모가 붙잡는 걸 뿌리치고 돌아오는데 모든 게 다 허무한 느낌이었죠. 예비 장모 때문에 파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와 여자친구가 모든 게 다 본인들 잘못이라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장인어른들 아저씨도 너무 좋은 분들이시니까요. 그러나 예비 장모가 문제였습니다. 예비 장모는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말하는 태도에 없던 정마저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래, 내가 이 서방한테 한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어른이 내가 사과하질 않나. 그럼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딸 혼사비 막았다고 하고 어른들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실수는 다 한다는데 우리 청인 아빠 실수도 눈 감아준 것처럼 내 실수도 좀 눈 감고 넘어가 줘요. 사내 대장부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별 문제 아닌 걸로 결혼을 깬다고 난리야. 정말 뻔뻔하시네요. 당신 하나 때문에 남편이랑 딸이 힘들어하는 건 안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양심도 없습니까? 미안하다고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뻔해. 어디서 뻔뻔하게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를 내요. 내가 미쳤습니까? 나 장모 호구로 살 생각 없습니다. 들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화를 내고 집에서 내보냈지만 예비 장모는 그 후에도 계속 절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며 사정 봐달라고 귀찮아구는데 그걸 어떻게 봐주겠어요. 경찰 불러 내쫓았고 급기야는 집안 식구들이 파출소로 데리러 오는 일도 있었네요. 그때 저에게 미안해하던 여자친구와 아저씨의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자친구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도 그렇고 예비장인도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걸 알았지만 장모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네요. 그리고 예비장모를 떼어내기 위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지은 잘못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온 그 여자를 벌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딸 신세 망친 장모는 이혼까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절에 숨어 산다고 들었어요. 완전히 외톨이 되며 장모 인생이 개박살 난 거죠 뭐. 딸 앞길 망친 것도 모자라서
저 같은 사익감 넘친 대가 톡톡히 치르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왜 결혼하지 않으려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이런 일까지 겪으니 저와 결혼이라는 게 아예 인연이 없다 싶기도 하네요. 인생 뭐 있겠어요. 혼자라도 멋지게 잘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 사연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인생까지 망쳐버린 철없는 시모. 죽기 전에 그 죄를 뉘우치기는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